정상 공선과 비정상 공선의 수량 파악. 자, 이것도 수량이 몇 개인지, 몇 리터인지, 몇 cc인지, 이것을 파악을 해야 이게 허용 범위 내에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상 공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정도는 파손품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건 정상이다. 근데 그 이상이 나오면은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관리상 문제라든가 기계적 결함이라든가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원재료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죠? 그래서 또는 가공자의 스킬이 이제 부족하다든가 이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할 필요가 있죠. 자, 어쨌거나 공선 허용 한도, 정상 공선 허용률이라고 하는 건데, 용어가 좀 어렵지만은 그렇게 동떨어지는 용어는 아니죠. 어쨌건 공선 물량, 공선의 수량이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공선 물량 자체가 원칙적으로 정상 공선과 비정상 공선으로 구분되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현실적으로 정상 공선과 비정상 공선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정상 공선의 허용 수준을 미리미리 결정하는 겁니다. 즉 공선 허용 한도를 정해서 그 허용 한도의 수량 이내에서 발생되는 건 정상 공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크래치가 어느 정도 나는 거에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완제품으로 팔 수 없는 일종의 이제 불량품이죠. 그 중에서 몇 퍼센트는 정상으로 보고 그 이상 되는 것은 비정상 공선으로 보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공선품에 대한 원가를 일단 배정을 했다가 비정상 부분은 공선 손실로, 정상적인 것은 제품이나 외출 원가나 기말 제공품으로 배분하는 거예요. 자, 정상 공선과 비정상 공선의 수량 파악하는 방법. 자, 검사 시점 통과 기준. 자, 원재료가 투입돼가지고 저 아웃풋이 나올 때까지 쭉 공정을 하는데, 이 인스펙션을 여러 군데서 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 순간에서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가는 중간에 하면은 이건 그냥 공선 불량품으로 처리될 수도 있는 거죠. 자, 단기의 검사 시점을 통과한 정산품에 대한 공선 허용 한도만큼을 정산 공선으로 인정한다. 검사 시점의 마지막 단계에서 통과됐을 때 공선품이다. 이렇게 되면 몇 개까지만 해줄 거냐, 몇 킬로까지만 해줄 거냐, 이런 거예요. 검사 시점 도달 기준. 정상품의 여부에 관계없이 단기에 검사를 실시한 모든 수량에 대해서 공선 허용 한도만큼을 정산 공선으로 인정한다. 또 정상품 혹은 공선품의 여부에 관계없이 검사를 받은 모든 수량을 포함하여 정산 공선 수량을 설정한다. 이건 기준 정하는 데 있어서의 정밀성이죠. 요거는 정상품 기준 몇 %, 이거는 생산품 기준 몇 %, 이렇게 되는 거죠. 가중평균법이나 선입선출법이나 모두 공선 수량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건 그렇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예제를 보면은, 자, 정상 공선과 비정상 공선의 수량 파악은 어떻게 하는가? 이것도 아주 간단한 예인데, 보세요. 소백산 주식회사의 생산자료는 다음과 같다. 검사가 10%, 50%, 혹은 100%에 이루어질 경우 요구 상황에서 정산 공선과 비정산 공선의 수량을 각각 계산하시오. 자, 기초제공품이 3,000개인데 60%의 진척도를 보였고요. 단기 착수가 15,000개, 단기 완성품은 14,000개. 여기에도 보면 기초 중에서도 생 게 있겠고 단기 중에 투입돼 생 게 있겠죠. 기초에 3,000개가 있을 거고 또 단기 중에서는
11,000개가 되겠네요. 기말 제공품은 2,000단위, 진척도가 40%. 자, 공손 수량은 얼마인가? 즉, 단기 중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의 10%를 정상 공손을 허용하는 경우, 단기 중 검사받은 수량, 이건 뭐 정상품, 비정상품 포함해서 10%를 허용하는 경우, 그죠? 이거는 뭐 회사에 따라서 또는 제품이나 공정의 특성에 따라서 뭐 이렇게 정산품의 10%가 합당할 경우도 있고, 검사 받은 수량의 10%, 뭐 이건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계산상의 문제니까. 자, 공선 수량은 자 보세요. 기초 제공품 수량이 3,000개고 단기 착수량이 15,000개. 그러니까 총 투입량이 18,000개입니다. 18,000개. 근데 여기서 이제 기초 제공품 완성품이 아까 3,000개죠. 그냥 단기 착수 완성량이 아까 그 완성량이 14,000개 있었으니까 이 3,000개를 빼면은 단기 착수에서 완성된 것은 11,000개죠. 기말 제공품이 2,000개라고 보니까 좀 합쳐서 숫자를 더해보면은 16,000개밖에 안 돼요. 2,000개가 어디로 없어졌어요. 그래서 공정 중에서 공손품으로 탈락한 것이 2,000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공손품의 이제 진척도에 따라서 공손품 회계 처리가 조금 달라지는데, 자, 검사 시점 통과 기준으로 정산품의 10%를 정상공손으로 허용하는 경우, 자, 검사가 요 시점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요 시점에서는 우리 아까 기초제공품 완성도가 60% 있었죠. 그러니까 이 시점은 이미 지났고, 자, 단기 착수 완성량이 아까 3,000개에다가 그 11,000개 해가지고 14,000 있었죠. 그래서 이걸 빼면은 11,000개. 기말 제공품이 2,000개예요. 그러면 검사 통과 시점의 정상품이 13,000개. 이 중에서 10%가 공손 허용률이에요. 이렇게 되고 보면은 2,000개 중에서 10%인 13,000개는 정상 공손이고 700개는 비정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조금 까다롭긴 하죠. 검사 시점이 만약에 50%다면 이거는 뭐 기초제공품 60%까지 됐으니까 이건 이미 통과한 거죠. 그래서 단기 착수 완성량은 2,000개요. 기말 제공품은 우리 아까 40%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미 아직 그 검사가 된 시점이 아니죠. 그죠? 검사는 좀 더 요까지 기말에 40%가 완성됐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공손 여부가 없어요. 그래서 검사 통과 시점에서는 11,000개예요. 요거의 10%만 정상이다 그러면 11,000개, 1,100개가 정산이니까 900개는 비정상 공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손품 아까 2,000개라고 왔었죠. 만약에 검사를 이 맨 마지막에 한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기초제공품은 아까 60% 했었으니까 아직 100%가 안 됐었으니까 이게 이제 3,000개가 있었고요. 그죠? 여기까지 올 때. 또 11,000개. 기말 제공품은 완성이 안 됐으니까 검사를 안 받겠죠. 당연히. 그죠? 검사 시점에 안 된 거죠. 그러니까 14,000개에서 10% 하니까 1,400개가 정상 공손이고 비정상 공손은 600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비정상 공손, 정상 공손 수량이 이 기준을 어떻게 정했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좀 쉬었다가 다음 이어가죠. 좀 복잡하죠?